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어제 이제 밤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된 수치를 봤죠. 그게 이제 다소 소폭 상승을 했지만 이게 뭐 예상했던 예상에 거의 부합한다 하는 점을 이제 반영하면서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S&P 500의 실적 전망을 내놨는데 그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이거 실적은 상향 전망했어요. 실적 전망을. 그래서 올해 12%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7%가 넘게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일부 모멘텀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5% 넘게 상승했고 S&P 500도 1.12% 상승, 다우가 0.6% 상승, 이렇게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고무돼서 우리 코스피도 거의 0.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갖고 장중에는 아주 잠깐이지만 2700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2701.45까지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이 매도 우위로 바뀌면서 후속 매수세가 계속해서 따라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외국인만 사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승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만 순매수인데 3,353억. 근데 아주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어떤 일부에 편중돼 있어요. 외국인 매수가.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1,106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53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93.57포인트. 어제보다 0.44%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0.3%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더 올랐죠. 그래서 이제 0.5%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좀 비교적 완만하지만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해지면서 마이너스권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종가 무렵에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냥 오늘 겨우겨우 색깔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1,40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69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25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89.93포인트, 어제보다 0.02%, 그냥 보합이죠. 그렇게 오르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조적으로 뭐 상승 트렌드가 깨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행보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거는 밑꼬리 길게 달린 음봉도지 십자가 형태 그걸 이제 나타냈고 코스닥도 이제 어제 박스권에서 이렇게 탁 위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오늘 뭐 좀 밑거리 달렸지만 음봉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세 상승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이렇게 평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뭐 추세를 깨트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1314원 50전, 어제보다 3원 5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의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2,447억 순매수, 기관도 692억을 순매수.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도 379억을 팔았고 기관은 무려 1,597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다 팔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뭐 외국인들은 한 6천만 원 네트로 6천만 원 순매수니까 거의 의미 없고 기관이 87억을 샀네요. 삼성 SDI는 외국인은 361억을 판 반면에 기관이 171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는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은 765억 샀는데 기관은 297억을 오히려 팔았고, 기아는 외국인들이 96억 팔았고 기관은 4억 샀고, 뭐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그 외국인들이 KB금융을 716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은 270억을 팔았고, 외국인 삼성물산을 127억 샀고 기관도 31억 샀고, 둘 다 삼성물산은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116억을 팔았고 기관이 148억을 샀어요. 에코프로는 외국인 80억, 기관 2억, 그래서 이제 뭐 양 주체가 다 산 그런 모습이고, HLB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이 729억 팔았고 기관도 33억. 오늘 좀 해프닝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제는 외국인이 120억 사고 기관은 38억 팔고, 그렇습니다. HPSB는 외국인 기관 모두 82억, 62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금융, 그러니까 그 중에 은행도 있고 손보, 생보, 증권 뭐 이렇게 있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제 뭐 이거저거 빙빙 돌다가 이제 글로 간 겁니다. 정치.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 성공을 안 시킬 수 없는 과제예요. 여기서 뒤로 가면 이거 정말 진짜 웃기는 거 됩니다. 우리 이 정부가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건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그렇고 일반 투자가들도 이거는 뭐 해낼 거다. 그래서 이제 막연히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이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요새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전선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실적이 더 늘어나는 거 기대하는 거고, 또 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해저 공사에 대한 그런 거, 또 우크라이나도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이제 모듈러 주택 이쪽 쪽 오늘 또 움직였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장중에 뉴스 보내드렸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종전 협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되게 현실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전쟁 멈추자는 얘기 같이 저는 들리는데, 근데 자꾸 이제 zel렌스키는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동부 그냥 거기 그대로 놓고 지금 상태에서 총 놓고 끝내자. 이게 원래대로 그냥 끝내자. 이런 얘기 같아요. 잘 뭐 얘기는 나왔지만 zel렌스키가 뭐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영기도 지난해에 그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게 기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 또 그 미용기구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 뭐 중동까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쪽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HLB 얘기인데, 이게 중간에 회사에서 긴급 공시를 해서 제가 이제 그 텔레그램에 좀 보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회사 얘기는 그 뭐 그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거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찌라시에 의한 악성 루머다. 그래서 발견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회사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잘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오후 1시 한 20분, 30분 그 사이에 주로 신한투자 창구로 많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매도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회사가 얘기를 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차차 밝혀지겠죠. 근데 이제 오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빨리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빠지기는 뭐 한 15.78%까지 빠졌어요. 네, 저가로 기준으로 하면. 근데 이제 종가는 한 3% 빠진 걸로 회복되면서 그렇게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또 HLB 계열사에 대해서는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데, 이건 뭐 진짜 그
찌라시 때문에 이렇게 시장 흔들리면 이건 좀 문제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 시장은 안 그랬는데 우리는 미국 시장이랑 오늘 이제 확연히 디커플링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선물 쪽 하시는 분들은 오늘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침에 이제 풋 쪽에서 풋을 이제 팔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올라갈 걸 기대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탕 먹고 한 방 먹고 그러면 이제 올라가나 보다 하고 이제 돌았는데 별로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완전 미국이랑 오늘 다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엔 시장 수급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너무 산만해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대한 응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요새 이제 뭐 자조적으로 뭐 각자 도생하는 세상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주시장도 완전히 종목별로 각자 도생하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늘어나고 힘들어질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간다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잘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시장은 또 우리 시장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있으니까 참 힘들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렵게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좀 시장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백만개미 스쿨의 회원으로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별로 비싸지 않은 거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톡에 백엔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치시고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AI가 CPI를 가볍게 제껴버린 거예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예전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거기서 떨어질 때는 이게 빠르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 와서 연준이 목표라는 2%를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기서부터는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스티키하다, 이게 찐득찐득하다, 이게 질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잘 안 떨어지면서 아주 질기게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서 껌 붙은 것처럼 이게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스테이그플레이션으로 이 경제를 데려갈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이제 한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쁘게 보는 거는. 근데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돌파구는 AI밖에 없다.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AI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동시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럴수록 우리가 저도 종교는 갖고 있지만 이제 종교가 그렇다고 그러지만 어렵고 막 힘들 때 이 돌파구 나를 구원해 줄 수 이런 거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질수록 이제 떨어질 때는 되는데 얘 왜 이렇게 질기지? 이거 불안한데 한번 할수록 그러니까 AI가 살 길이네. AI를 믿어야 되네. AI를 통해서 광명을 찾자. 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동시에 시장에서 강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을 어제 미국에서 나타냈죠. 그러니까 뭐 다른 때 같으면 사실 그 정도 CPI 수치 나오면 그렇죠. 예상이랑 뭐 비슷하고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이게 상황이 나쁠 때는 이 핑계 가지고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3일 연속 물러설 수가 없는 차에 뭐 그러니까 이건 뭐 예측 범위 내에서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초반에 조금 이렇게 상승으로 붙었어요. 퓨처 마켓부터. 그러다가 이제 BOA가 거기에 이제
불은 확 붙으면서 뭐 S&P 500 올해 실적이 12% 상승 뭐 이렇게 이제 딱 던지니까 이제 확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모멘텀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7.16% 올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배경에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제 지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6개월 앞에 시장의 상승 전망을 하는 건데 그게 역대 평균이 보통 37.5 뭐 막 이렇거든요. 근데 51.7%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시장이 상승하는데 반 이상이 걸고 있어요. 반 이상이 그걸 걸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한쪽에 밀집돼 있죠. 한쪽 편에. 또 하락 전망. 그럼 6개월 후에 하락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게 평균이 31%인데 21.8. 그러니까 하락하는 건 21.8, 상승은 51.7.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약간 미국 시장도 AI를 중심으로 한 그 모멘텀 주식에 대해서는 약간 흥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이제 기대가 오는 게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버블닷컴 있잖아요. 닷컴만 붙으면 뭐 다 무조건 뛰던 2000년 넘어올 때 그때는 전선이 굉장히 확장이 돼 있었어요. 전선이 길었어요. 그 시장에. 그러니까 뭐 그냥 너도 나도 닷컴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AI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엔비디아 사단을 중심으로 한 그 집약된 게 그때랑 좀 달라요. 굉장히 압축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르니까 그게 시장 좋게 보는 사람들한테 더 힘을 실어 주는 거죠.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이제 제가 호칭도 그렇고 이제 요새 증권 쪽에서 자꾸 이거를 이제 모멘텀 주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뭐 대형 기술주 뭐 어쩌고 그랬는데 요새 모멘텀 주식 이렇게 용어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도 약간 노멀에서 에브노멀로 벗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모멘텀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모멘텀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을 끌고 가는 AI라는 목표 안에 있는 것들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모멘텀 주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모멘텀 주식이 뭐예요?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사는 사람 더 많으면 오르고, 파는 사람 더 많으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도 좀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 시장이라며 우리도 좀 그러면 좋은데 왜 우리는 어제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오늘 왜 이러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거 아니에요. 첫째 뭐냐면 미국하고 수급이 달라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수요가 늘어나요.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이 샀어요. 3,300억 넘게 샀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에 나서 줘야 되는데 어제 외국인 3,700억 팔고 오늘 3,500억 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 하루든지 며칠이 됐건 우리 시장이 조금 힘을 쓰려면 결국은 쌍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줘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5천억 이상 기관이 사면서 너무 달린 체력이 고갈됐죠. 너무 달린 이제 후유증을 오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기관들이 세게 못 사요. 물론 이제 연기금이나 금융투자는 조금 사기는 샀지만 그렇게 어제처럼 세게 못 사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뭐 투신이 이쪽에서 투신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물건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런데다가 어제 좀 무리했죠. 저 선물이랑 연관돼서 그래서 어제 이제 기관이 좀 무리해서 샀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속 달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급이 다른 거예요. 미국 시장.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성격이에요. 우리 시장에는 재료가 차고 넘쳐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백만개미 스쿨에 텔레그램으로 뉴스 같은 거 막 보내드리는데 거의 한 4분의 3을 지워버리고 보내드려요. 왜냐면 뭐 엄청나게 매체에서 결국 요새 이건 이제 정치적 얘기 아닙니다. 그냥 정부 홍보지 같이 돼 있어요.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해서 거기다가 얼마를 투여하고 정부가 2차 전지 일으키는데 2차 전지에 그 민간 투자를 몇 조를 투자하게 하고 정부는 거기다가 천 몇백억을 이거 정말 기사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이 되나. 아니 2차 전지 천 몇백억 어디다 씁니까 이거? 예? 어디다 써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나와요. 이게 타이틀만 막 그렇게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 뉴욕 시장은 AI, 엔비디아라는 그 강력한 명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로 다 쏠려서 모멘텀 주식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수도 없이 쏟아지는 정책, 예. 그다음에 원인 모를 각각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 이것들 때문에 점점 시장이 어떻게 돼요? 재료 둔감증이 되는 거예요. 재료 둔감증. 왜냐면 어떤 재료는 잘못 믿고 들어갔다가 반대로 가거나 막 반나절도 못 버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장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완치 이게 춘추 전국시대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시큰둥한 상태를 보이면서 나머지들이 움직여봤자 이거는 순환밖에 안 돼요.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니까 이거는 순환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는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그냥 종목별로 각자 도생해서 그냥 살아남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미국 시장 오르면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안 돼요. 어떤 때 따라갑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사주고 이게 미국 시장하고 맞물려 떨어졌을 때는 꼭 커플링처럼 보이다가 그게 틀어지면 디커플링처럼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또 뭐냐. 근데 우리 입장에서 백만개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게 판단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막 종목별로 각자 도생하고 막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수록 시장이 더 매매 원칙이 더 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네. 원래도 잘 맞지만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매매 원칙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매매 원칙은 수급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원칙상 아닌 종목 이거 아니다. 매매 원칙이 올라가는 커브를 그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는 진짜 이제는 장난으로도 사시면 안 돼요. 그런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다면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